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4월 23일 토요일 야너주와 함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첫 번째, 금리 인상 덕분에 4대 금융지주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두 번째, 코스피를 올해 10조 원 매도할 때 외국인이 2조 원 넘게 산 업종은 어디인지. 세 번째, 매파 연준에 겁먹은 뉴욕 증시가 22일 금요일 모두 2% 급락했다는 소식과요. 이러한 급락을 초래한 파월 연준 의장의 주요 발언 8가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시기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SK 자회사의 상장이 IPO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11번가도 상장 준비에 착수했다는 뉴스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22일 어제 4대 금융지주가요 1분기 실적을 동시에 다 발표했는데요. 금리 인상에 줄줄이 역대급 분기 실적을 찍었다는 뉴스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은 어제 발표한 실적에서요, KB, 신한, 우리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요. 하나금융도 역대 최대는 아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증가한 수치를 발표했네요. 먼저 4대 금융지주사에서 가장 많은 당기순이익을 낸 KB금융은 1조 4,500억, 그 다음으로 신한금융이 1조 4천억, 하나금융이 9천억, 우리금융이 당기순이익 8,800억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배경에는요, 바로 순이자 마진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예대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기에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가치 재고 방안도 공개했는데요. KB금융은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고 1분기에 배당금 500원을 결의했으며,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로 전환된 이후로 최초로 1,500억 원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요, 바로 외국인이 은행주를 무려 올해 2조 원이나 넘게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자,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9.1%로 하락했었는데요. 반면에 은행주는요, 올해 들어 우리금융이 28%, 하나금융 16%, 신한금융 15%, KB금융 1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데는 누군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뜻인데요. 바로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10조 원어치 넘게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은행주는 무려 2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KB금융 6,600억, 우리금융 5,700억, 하나금융 5천억, 신한금융은 3천억을 매수하면서요, 코스피를 매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많이 산 데는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이겠죠. 박혜진 대신증권연구원은요, 올해 2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은행의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서 은행주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자 이자 이익 증가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예상에 어제 22일 코스피가 1%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은행주들은 전체적인 등락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KB금융이 2.6%, 신한지주 2%, 하나금융지주 1.4%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과 배당 수익률 PBR을요, 어제 22일 종가 기준으로 정리해보면요, 4대 금융지주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맏형 KB금융은 어제 기준 시가총액이 25조 5천억, 배당 수익률은 4.7%, PBR은 0.51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신한지주는 21조 7천억, 역시 배당 수익률 4.7%에 PBR 0.48, 하나금융지주 14조 6천억에 배당 수익률 6.4%, PBR은 0.42, 우리금융지주는 11조 8천억에 배당 수익률 5.6%, PBR은 0.46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은행들, BNK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기업은행, JB 금융지주도요, 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올 연말만큼 나온다고 가정하면 무려 6.6%에서 7% 사이고요. PBR은 0.28에서 0.42로 PBR도 낮은 상황입니다. 에 나올 뉴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미국 페드가 한 번에 0.5%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5월뿐만 아니라 6월, 7월에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도 기준금리 격차가 너무 좁혀지거나 역전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올리게 된다면
이러한 금리 인상기에 지주사들이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을 맞이했다는 뉴스인데요. 바로 22일 금요일 어제 미국 현지 시간 뉴욕 3대 증시는요. 페드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연속적으로 0.5%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예상과 더 매파적인 긴축 공포에요. 나스닥 지수는 2.5% 하락한 12,840포인트, S&P 지수는 2.7% 하락한 4,270포인트, 다우 지수 역시 2.8% 하락한 33,8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바로 이틀간의 증시 하락은 파월 의장이 IMF 총회에서 나온 발언이 그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발언이 알려진 21일 목요일 미국 증시는 1% 하락한데 그치지 않고 22일 금요일 재차 크게 하락한 것인데요.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시장이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그 발언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은 8가지로 꼽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니까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은요. 5월에 0.5%포인트 인상안이 테이블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는 5월에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걸 재확인하겠다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요, 기자가 앞으로 0.5%포인트 인상을 3번 하는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시장도 우리가 보는 대로 접근하는 거다. 내가 특정 가격을 지지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장은 일반적으로 적절히 반응한다 라고 말하면서요. 5월에만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6월에도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금리는 앞부분에 많이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라고 발언하면서요. 초반에 0.5%포인트씩 많이 올려둔 뒤에 상황에 따라서 여유를 갖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노무라 증권은요, 증권업계 최초로 0.75%포인트씩 2번 인상할 거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죠. 자,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를 빠르고 크게 올리려는 대로 바로 물가 상승이 크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3월이 피크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고 우리는 더 이상 공급망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하면서요. 공급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접고 수요 억제로 헤드라인 물가를 잡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고요. 현재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해서 긴축을 견딜 수 있지만 연착륙은 쉽지 않아서 공급망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착륙은 사실상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임금이 계속해서 오르고 노동시장이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강하고 일부 세계화 요소가 종말되는 등 더 높은 인플레와 낮은 생산성이 나타날 거라는 발언도 했는데요. 이는 결국 고인플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인플레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해석하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해석하는 2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존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 운영자는요. 현재 기저에 있는 미국 경제 성장은 긍정적이다. 여행과 레저 등의 기업은 성장이 강하고 사람들은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으며 사이버 안보와 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강하지만 불행히도 인플레는 더욱 지속될 것 같다. 해운과 운송,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거라는 점에서 인플레가 금방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조금 더 낙관적으로 인플레가 피크를 찍은 거 아니냐는 입장이 있는데요. 바로 라마니 골드만삭스 투자전략 그룹장은요.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8%에서 9%가 피크라고 보기 때문에 상품, 임금, 주택 등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올해와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먼저 상품 가격은 올해와 내년에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요. 임금은 더디겠지만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집은 대출금리 상승이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한 거죠. 자, 이렇게 월가의 전문가들도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데요. 저희 안어주는 안타깝게도 빨간색 블랙스톤 최고 운영 책임자의 입장과 조금 더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쉽게 꺾이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요, 바로 11번가가 상장을 준비한다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4월 21일 11번가는요, 증권사 10곳에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5월 중에는 주관사를 선정하게 되고 2023년에는 코스피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SK 계열사는
11번가 외에도 다음 달에 공모를 하는 SK 쉴더스 그리고 원스토어 이 두 기업을 필두로요. 이후로도 SK 매직, SK 에코플랜트, 팀앤 모빌리티 등 수많은 SK 스퀘어의 자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 SK그룹이 IPO 시장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일반 기업 공모가 4x4 하나밖에 없던 공모주의 가뭄 4월을 지나서 5월에는 이렇게 SK 쉴더스 원스토어가 공모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꺼졌던 IPO 시장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어 줄지도 기대해 봐야겠네요. 영상의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밝혀둡니다. 4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